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는 교묘한 사기 수법을 피해갈 수 있을지 다음에 보이스피싱 추리 영역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다음 지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것은 몇 개일까요? 졸업반 철수는 상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하였다며 신입사원 모두 급여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인사팀의 메일에 답하고 즐거운 마음도 잠시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데 갑자기 공인인증서가 안되니 대신 송금해 줄 수 있냐는 동기의 카톡을 본 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잔액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앱을 실행한 철수의 핸드폰에 112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철수가 관련된 사건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했다. 신용카드가 없는 철수는 전화를 끊었지만 혹시 자신이 정말 모종의 사건에 연루된 것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모두 다 푸셨나요? 아마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신입사원 모두 급여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 메일이고, 두 번째는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데 갑자기 공인인증서가 안되니 대신 송금해 줄 수 있냐? 동기의 카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2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철수가 관련된 사건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답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취업 준비생의 마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싱입니다. 신입사원 모두 급여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 메일이었는데요. 최근 취업 준비생들에게 채용을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만약 기업에서 개인 계좌의 비밀번호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다면 한번 의심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지인으로 둔갑한 메신저 피싱으로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데 갑자기 공인인증서가 안되니 대신 송금해 줄 수 있냐는 동기의 카톡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이라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으로 속여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전화를 걸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정답은 바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입니다. 발신번호가 112인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해도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속기 쉽다고 하는데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금감원 등의 정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당신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먼저 피싱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시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입니다. 피싱 사기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 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싱에 음성의 개념을 추가하여 만든 합성어로 음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핸드폰과 같은 수단으로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특수 사기범죄인데요.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 반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처음으로 국세청을 사칭한 범죄로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간단히 말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사용자가 무심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사진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유형입니다. 파밍은 피싱과 변작하다라는 뜻의 파밍과의 합성어입니다. 사용자를 속여 사용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 주소를 접속하더라도 자동으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미리 정보를 변작해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되면 피해자는 특별한 범죄 의심 없이 그 사이트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사기범들은 이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해 편취해가는 수법으로 신종 금융사기의 주요 범행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사기 피해 접수 및 지급정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2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피해 상담 및 환급은 국번 없이 1332로 연락하세요. 모두 피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엔 피싱 사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아요. 안녕!